멤버십 안내사항입니다. 점프아웃TV 멤버십 회원이 되시려면 구독 후 옆에 가입 버튼을 눌러주세요. 멤버십 회원은 비공개 영상과 프리미엄 자료, 사업 고민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팀의 유행어가 있대. 해내세요. 해내세요라는 단어를 듣고 깜짝 놀랐는데 저는 대답을 네나 아니오로 하지 않고 좋초나 좋습니다라고 대답하게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해내세요 이렇게 대답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해내세요라는 말은 모든 것은 의지와 실행력의 문제일 뿐이고 불가능은 없다는 표현입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는 직원들에게 해내세요는 변명하지 말라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직원들끼리 서로 응원의 구호가 될 수도 있고 대답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은행이 수수료 협상을 하러 가고 있는데 직원들이 해내세요라고 이렇게 외쳤다라고 해요. 누군가 몸살이 나서 하루를 쉬겠다고 메시지를 남기면 완쾌 해내세요라고 댓글이 달렸다고 합니다. 해내세요라는 단어가 되게 긍정적이고 뭐든지 해내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저는 이제 좋초나 좋습니다라는 단어를 같이 썼는데 이 단어를 쓰게 되면 굉장히 바쁜 피크 타임이나 몇 번 테이블에 뭐 음료수 좀 갖다 주세요. 지금 음료수가 부족하니까 냉장고에 채워주세요. 매니저 같은 입장에서도 알바생들이나 직원들한테 업무 지시하는데 네 또는 대답도 안 하고 이런 경우가 생기면 열받기도 하고 제가 나를 무시하나 싶기도 하고 그게 아니라 서로 막 좋습니다 이렇게 구호를 외친다면은 파이팅도 생기고 긍정적인 에너지 교감을 할 수 있어서 이런 구호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다시 책으로 돌아와서 전달했다와 전달됐다의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아마 제가 이거 읽어드리면 공감을 하실 텐데 맡기고 싶은 일을 자세히 설명하려고 했는데 잘 전달되지 않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는가? 이게 다 있으시죠? 우선 이것은 지시가 전달되었는지 다시 물어본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직원들에게 이해했냐고 확인하면 대부분의 직원은 이해했다고 대답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자, 지금 내가 말한 거 이해했어? 그러면 대부분의 직원들은 예, 이해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대답한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게 정말 다 이해해서 그렇게 대답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느끼는 경험상의 그 대답은 이게 이해했다고 하지 않으면 내가 그것도 못 알아듣는 사람처럼 보일까봐 그거 때문에 그냥 대답을 그냥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자, 이 대답은 두 가지의 경우로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뜻이 진짜 제대로 전달된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상대가 자기 나름대로 해석한 상태에서 알겠어요 라고 대답한 경우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지시가 어긋나서 전달되었다는 것을 리더도 팀원도 나중에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런 어긋남을 최대한 줄일 수 있을까? 자, 이 책에 나온 내용도 있지만 제가 진짜 어떻게 하면 이걸 줄일 수 있는지 실제 사례를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서로의 이해를 말로 표현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전해보는 거 좋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취지를 설명하고, 두 번째는 요점을 설명하고, 세 번째는 맡은 일을 어떤 과정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주기, 또는 나한테 얘기를 해달라고 하거나. 자, 말하지 않아도 알 것이라는 믿음이 나에게 있었다라고 생각하는가? 어떻게 해석했는지 확인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가? 여기에서 리더의 사장님의 자세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신의 전달 방법이나 지시를 내리는 방법이나 맡기는 방법을 한번 되짚어 보라고 해요. 이를 반복하면 직원들한테 지시를 내리는 방법을 갈고 닦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사실 근데 약간 모호했어요. 그 다음 더 중요한 건 네 가지의 목적 설명의 중요성입니다. 무엇, 왜, 언제, 누가. 매장에서는요, 무언가 서로 업무 지시를 할 때는 이 네 가지만 딱 얘기하라고 합니다. 이 네 가지에 맞춰서는. 실전 사례로 알려드릴게요. 제가 카카오톡 메시지 마케팅을 하기 전에 도도 포인트라는 걸 활용해서 메시지 마케팅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거는 그 당시에 제가 한글날 기념해서 뭔가 이런 이벤트 기획을 했었습니다. 이 이벤트를 할 때 카카오톡 방에다가 이렇게 제가 남깁니다. 아까 그거 똑같이 누가 점포 책임자 언제 10월 7일 수요일날 영업시간이 뭐 11시면은 10시 반에 어떻게 문구를 참고해서 도도포인트 가입국의 대상한테 메시지를 발송하세요. 그리고 완료 시 발송을 완료했다라고 몇 명한테 보냈다고 나오거든요. 그 캡처해서 내역을 남기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마감하기 전에 카카오톡 이벤트 공유방에다가 몇 분이 도도포인트 쿠폰을 사용했는지 사용 횟수를 영업일보에 기록해놨다가 이제 공유하라는 뜻입니다. 직원 교육의 경우 점포 책임자, 뭐 점장이면 점장님이 알바생 교육의 경우는 10월 7일날 교육을 하고 어떻게 하냐면은 전 직원 알바생 이벤트에 대한 내용 숙지 교육을 실시하고 어떤 이벤트가 진행되는지를 교육을 반드시 시키고 카카오톡에다가 교육을 완료했으면 완료했다고 남겨주고 그리고 이런 것도 활용했었어요. 블로그 체험단을 개선 체험단으로 좀 활용했거든요. 블로그 체험단 업체 중에서도 음식이나 뭐 서비스나 친절도나 아니면 위생이나 이 네 가지 정도를 체크를 좀 해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하면은 체크를 해주는 데가 있어요. 실제로 블로그 체험단 분들이 왔다 가시면서 그 네 가지를 체크해서 그 회사한테 알려줍니다.
그럼 그 회사는 저한테 알려줍니다. 체험단 포스팅하고는 별개로 이렇게 본인이 실제 느낀 감정들을 좀 알려줍니다. 친절하고 맛있었어요. 서비스가 참 좋아서 기억에 남습니다.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물론 사람마다 입맛이 다르기 어쩔 수 없겠지만 저희 입맛에는 소스가 좀 더 많이 뿌려지고 새콤한 맛이 더 강하게 나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블로그 체험단 분들이 개선 체험단이 되는 역할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블로그 체험단에서 알려주는 거를 저 혼자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직원분들한테 이렇게 하겠다라고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블로그 체험단을 우리가 개선 체험단으로 써야 한다. 왜냐면 우리 매장에서 하루 종일 12시간씩 매일같이 일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매장을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다. 기왕 체험단 분들을 돈 주고 활용하는데 그분들한테 객관적으로 이 네 가지 항목을 평가해달라고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분들이 주는 내용을 받아서 다음날부터 개선해 나가자. 실제로 제가 직원 톡방에 공지한 내용입니다. 매월 블로그 체험단이 20팁씩 저는 요청을 해서 방문을 하시는데 언제 하냐면은 방문 시마다 아래 네 가지 사항을 체크해 주실 겁니다. 직원 친절도, 음식의 양, 음식의 맛, 매장 청결도를 체크해 줄 거고요. 누가 블로그 체험단으로 방문하신 모든 분들이 위 네 가지 사항을 체크해서 그분들한테 전달받은 내용을 제가 다시 카카오톡방에다 공유해드리겠다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하고 있는 부분, 좀 더 개선해야 하는 부분을 객관적으로 조언을 받기 위해서 블로그 체험단 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런 문화가 조성될 수 있었던 거는 제가 실수를 하면 칭찬해준다고 했잖아요. 이런 것도 제 의도를 명확하게 알아요. 나쁘게 남겼더라도 그날 누가 운영해서 이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누굴 혼내려고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뭔가 개선하려고 하는 사장님의 의지가 강하시구나 그런 걸 문화적으로 이렇게 조성이 돼 있기 때문에 잘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